어젯밤 본 인양이 시작돼 오늘 새벽 3시 45분 세월호가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죠.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도 동거차도에 정찬배 앵커를 다시 연결합니다. 정찬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인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이제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오른쪽으로 불빛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바지선의 불빛입니다. 세월호를 현재 들어 올리는 바지선의 불빛,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지선의 모습. 제킹 바지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제킹, 즉 와이어를 연결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지금 바지선을 쭉 따라서 이동을 하면 또 한 척의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반잠수식 선박인데요.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만 세월호가 완전히 인양이 된다면, 그러니까 약 13m가량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때부터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실어 나를 예인해갈 새로운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지원 기자와 함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진원 기자, 네. 지금 세월호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3m 안팎으로 해저 44m 아래에 있었던 세월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45분쯤에 수면 위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잠시 뒤면 저희 바로 뒤에 있는 제킹 바지선, 앞서 정찬배 앵커가 말했던 제킹 바지선 위로도 세월호 선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른바 오일 펜스라고 하죠. 네. 기름 유출 방지 막을 지금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이미 설치가 시작이 됐고요. 네. 앞으로 이 인양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점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어제부터 저희가 이곳에서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시험 인양 과정에서부터 주변에 기름 방지막, 그러니까 오일 펜스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앞서 인양 사전 준비 과정에서 잔존유 제거를 했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 선체 내부에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양을 하다 보면 선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일 펜스라든지 방제 작업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바로 세월호 인양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수습자 9명을 찾는 작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호 인양 작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예. 세월호 선체에 지금 현재 한 290여 개 정도 개구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창문이라든지 문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다가 인양 철조, 그러니까 그 유실 방지 철조망을 이미 설치를 했고요. 예. 또 그거 말고 저기 보이는 제킹 바지선 뒤 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 이 배들 주변에 이 사각 펜스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아직도 그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앞서 혹시 말씀드린 있을지 모를 유실 그렇죠. 문제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잔존유를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름을 빼내려고 하다 보면 선체에 구멍을 좀 뚫어야 아하.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선체에 구멍을 좀 뚫어야 되고 또 세월호 선체가 10,000톤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부력재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선체 일부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유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는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L자 모양의 바지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바지선의 뒤에 보면 또 다른 선박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게 지휘 통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선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화면에서 잡히고 있는 저것인데요. 저쪽에서 이제 세월호 그 인양 관리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이라든지 네, 상하이 셀비지 그렇죠. 측이죠? 네네, 직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이 이제 세월호 인양 현장을 이제 보고 싶을 때 와서 이제 바로 인양 현장 바로 앞에서 제킹 바지선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 근처에서 이제 상주를 하면서 항시 대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원 업무를 했던 선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인양 현장에도 하늘도 지난 3년간 참았던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그 미수습자 가족들, 지난 밤새
잠 한숨 못 주무시고 네. 계속 이곳 해역을 같이 배를 타고 떠돌면서 인양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도 현장 중계를 통해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가족분들 어제 이제 시험 인양을 했고 이제 그 해역 현재 이쪽 지역의 기상 여건이 좋아서 본인양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오늘 본인양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에 맞춰서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이제 그 세월호 인근 해역에서 밤새 이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면서 이제 인양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찾지 못한 가족 9명, 미수습자 가족 9명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금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이 시각 저희 YTN을 시청하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인양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월호는 일부만 약 거의 끝부분만, 그러니까 우현 부분만 드러내 있고 전체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세월호구나라는 모습을 알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는 시각은 언제쯤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전 11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오쯤 돼야지 완전하게 좀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호 현재 상태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월호는 이제 선체 왼쪽이 해저면에 눕혀 있는 상태로 3년 동안 침몰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체 왼쪽이 해저면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현재 사고 수심 해역은 수심이 44m 정도인데요. 이제 왼쪽으로 눕혀져 있는 상태에 세월호 선체 폭이 한 22m 정도 됩니다. 그 높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9층 정도 높이인데 예. 이것을 어젯밤 8시 50분쯤부터 시간당 3m 정도 끌어올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45분쯤에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 일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날도 밝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제킹 바지선 위쪽으로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나 세월호 22m 전체가 다 드러나지는 않죠. 네네. 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세월호 선체는 왼쪽으로 눕혀져 있는 상태고요. 눕혀져 있는 상태 선체 폭이 22m입니다. 그런데 이 22m를 수면 위로 전부 다 끌어올리지 않고요. 이 13m 정도만 수면 위로 부상을 시키고 나머지 9m, 그러니까 약 40% 가량은 물속에서 잠긴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월호 선체를 22m 전부 다 들어 올릴 경우에 이제 바람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이제 기타 다른 변수로 인해서 인양 작업에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서 일단 13m 정도만 들어 올리는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m 가량 수면 위로 전체 모습이 아닌 13m 가량 들어 올려진 이 세월호는 어떻게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할까요? 지금 제 오른쪽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자, 화면을 왼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자 모양의 바지선의 왼쪽에 보시면 또 다른 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더 왼쪽으로 좀 가보면은 또 다른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지금 불빛이 보이는 저 배인데요. 안으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또 다른 배는 바로 반잠수식 선박이라 불리는 배입니다. 이 선박의 역할은 이 들어 올려진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들어 올리지 않고 이제 13m만 수면 위, 수면 아래로는 9m 정도 잠겨 있는 상태로 옮긴다고 지금 보시는 저 선박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박 자체가 그 선박의 중간 부분이 이제 바다에 좀 잠겨 있습니다. 네. 중박 부분이 거의 뚫려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네요.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인데 세월호 역시 이제 한 9m 정도가 잠겨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킹 바지선에 연결돼 있는 이 상태로 한 1km 정도 저 반잠수식 선박의 거리가 정도 되는데요. 저쪽으로 옮긴 이후에 반잠수식 선박에서 이제 세월호 선체 내부에 있던 물들을 빼내고 저 반잠수식 선박의 부력을 이용해서 완전히 이제 띄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안정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를 이제 연결한 이후에 이제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고박을 한다고 하죠.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박을 하면
그 과정도 한 3일 가량 시간이 걸린다고요? 네, 지금 그 해수부와 해양수산부와 인양 업체 측이 예측을 하는 거는 일단 오늘 작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업을 하고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목포 신항으로 그 출발하기 직전까지 한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월호의 모습이 떠오르겠지만 이 세월호가 이제 목포 신항으로 본격적으로 육상 거치를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선체의 무게가 가장 많이 느껴질 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체의 그 인장력을 잘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수면 위로 바로 떠오르는 순간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시험 인양을 상당히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당초 그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시험 인양 같은 경우에는 한 2-3시간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시험 인양 작업에서 했던 게 정찬배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당시에 인장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겠죠. 이제 충분히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라든지 하체 보정 작업 등을 거쳐서 일단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하단 쪽에 보면 작은 선박이 밑에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작은 선박, 그러니까 바지선 주변을 계속 선회를 하고 있는 저 선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봐서는 해경의 방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방제선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인양 전에 그 세월호 내부에 있던 한 960여 킬로리터 정도 되는 잔존유 회수 작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그 공간을 다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선체가 고정돼 있는 침몰된 상태로 고정돼 있으면 모르는데 이미 들어올리면 선체가 움직임이 있을 테고 그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 있었던 기름이라든지 폐유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월호 선체 주변 그리고 제킹 바지선 주변에 어제부터 저렇게 기름 방지막을 설치를 했고요. 방제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육안으로도 이제 날이 밝아지면서 서서히 L자 모양의 바지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바지선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바지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작업자들이 조금 전보다 좀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부식된 세월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정에서 뭐 미수습자가 발견이 된다거나 또는 뭐 유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L자 모양의 바지선 위에서, 그러니까 제킹 바지선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좀 주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킹 바지선 여기서 정확하게 잡히진 않고 있는데 이 제킹 바지선 위에 유압잭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선체가 눕혀져 있는 상태로 선체 바닥에 33개의 철제 인양빔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철제 인양빔 33개 양쪽 끝에 66개, 66개의 인양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인양줄이 저 제킹 바지선 위에 있는 유압잭, 그러니까 감아 올리는 기구와 장비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제킹 바지선 위에 있는 유압잭에서 지금도 서서히 그 인양줄을 감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 주변에 있던 근로자분들, 인부들은 작업자들은 이제 이 인양줄을 감아 올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뭐 꼬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불상사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이 반잠수식 선박입니다. 떠오른 세월호를 실어 나를 반잠수식 선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으로 87km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과정, 이제 마무리 과정이 남아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하면 인양은 거의 끝났다, 인양 작업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수습 작업 그리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규명 작업이 남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87km 목포 신항까지 거리가 87km인데 이제 시속 10km로 운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면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면요. 이제 그 이후에 육상 거치 작업을 거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그 정한 방식은
세월호 선체가 왼쪽으로 눕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선체 3층, 4층, 5층이 객실과 조타실이었습니다. 그쪽에 그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객실 부분만을 눕혀진 상태로 절단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고 이제 수색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세월호 선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만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3년 전이었죠. 4월 16일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을 때 제가 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세월호의 일부분의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침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1092일째, 1093일째, 1092일 만에 다시 현장에 도착한 이 모습에서는 세월호가 그 흉물스러운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수습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9명의 미수습자들 좀 찾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양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